2022년 9월 1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 앱을 통해 잡지 배포. 정보부의 모바일 앱은 캄부자 잡지를 온라인 배포를 합니다. 정부 각 부서에서 매월 발행될 100쪽짜리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국방부가 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모든 유익한 기사를 매거진에서 작성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지도자들의 활동과 민간 부문의 국가 발전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독자들을 위한 참고 문서 역할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잡지가 될 것입니다. 이 잡지에 접속하려면 독자들은 iOS와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부처의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국영 텔레비전, 에이전시 캄푸치아 프레스 및 국영 라디오의 방송 기능을 확장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앱은 주요 국내 및 국제 정치 행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훈센 총리와 관련된 행사의 비디오, 오디오 및 라이브 방송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8월 30일 이 앱이 사람들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항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앱은 인쇄, 비디오, 오디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용한 미디어를 다시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캄부자가 매우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잡지는 가장 오래된 잡지 중 하나이며 많은 기관, 특히 대사관에서 이러한 유형의 잡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어워드 신청 접수 중. 캄보디아 디지털 어워드 2022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최초로 채택한 기관과 기업가를 기리기 위해 올해로 8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 최고의 디지털 혁신 조직, 최고의 사회 혁신 기술,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 최고의 디지털 R&D, 최고의 디지털 스타트업 등 6개 부문에서 총 4,800만 리엘이 수상자에게 수여됩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어워드 2022는 캄보디아 디지털 기술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스마트 엑시아타와 하웨이 캄보디아가 공동 후원하며 우체국 및 통신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도처, 공공기관, 기업, 디지털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및 NGO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2 캄보디아 디지털 어워드 신청은 9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이 디지털 R&D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혁신,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캄보디아 디지털 어워드는 4가지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 디지털 분야에서 이룬 성과, 혁신 및 성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스타트업, 민간단체가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중들 사이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은 투자 기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성공을 보여주고 지역 및 국제 디지털 시상식에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준결승은 2022년 10월 14일에 시상위원회에 의해 평가되고 결승은 10월 28일에 있을 것입니다. 시상식은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캄보디아 왕국의 법에 따라 등록되고 유효한 면허를 가진 부처, 공공기관, 기업, 단체입니다. 회사 소유주는 캄보디아인이거나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품은 회사 또는 기관에서 특허를 취득해야 하며 캄보디아 자원을 51% 이상 사용하여 생성 또는 개발해야 합니다. 지원하는 디지털 스타트업은 정식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파산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어워드는 캄보디아 ICT 어워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는 코로나 방지, QR코드 올해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 동은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조사 소위원회였습니다. 훈센 지하철과 세계 다리 건설. 훈센 총리는 푸놈펜에서 칸달까지 지하철 건설 계획과 푸놈펜의 3개의 다리를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푸놈펜과 칸달 주 사이의 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개의 다리를 더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칸달 지방의 레비 EM 지역에 위치한 스베이크럼과 푸놈펜을 연결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다리 프로젝트는 메콩강 상류에 걸쳐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리는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푸놈펜에서 스바이크룸까지 다리 건설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한국 측에서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 프로젝트는 또한 2개의 크로이 창바이 다리, 캄보디아 일본 우정의 다리, 캄보디아 중국 우정의 다리에 이어 새로운 다리는 캄보디아 한국 우정의 다리라고 이름 짓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 다리는 푸놈펜의 칸차르 안포부 산카트 벨스보프에 위치한 크데이 타쿠이와 칸달 주르베아엠 지구에 위치한 아레이삿을 연결하여 푸놈펜을 드나드는 교통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 다리는 민치 지구에 위치한 학앵드에서 바삭강을 건너 치바 안포부 지구에 위치한 프렉 피알레이로 가는 다리입니다. 바삭강을 건너 모니봉 다리와 프레크 삼롱 다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합니다. 총리는 순 찬툴 수석 부장관, 공공교통부 장관도 이 다리 건설을 제안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이 사업을 승인하면 내년에 교량 건설 현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용은 기사가 많이 이상해서 축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본 자이카가 푸놈펜 공항에서 시내로 연결하는 스카이트레인이라는 프로젝트로 20만 달러는 투자하는 걸로 되었지만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푸놈펜에서 칸달까지 지하철을 만들자라고 일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통신부 2023년까지 등록된 모든 심 체크. 최신부가 휴대폰 사업자들에게 미등록 심카드 판매에 대한 최종 경고를 내렸습니다. 5월 31일 현재 캄보디아는 1,900만 장 이상의 등록된 심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장의 심카드에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내각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통신부 대변인은 8월 30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6개월 동안 불규칙한 심카드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푸놈펜의 한 전화 가게 주인은 그의 가게는 여전히 판매 대리점과 브로커들로부터 심카드를 공급받고 있으며 그들은 구매자들에게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가게가 미등록 카드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들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등록된 심카드를 원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통신부는 모든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유심카드를 구입할 때 사용자의 신원을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원래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분증 세부 사항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지에 버려지지 않은 일일 쓰레기 5,000톤. 환경부 고위관리는 어제 사람들이 전국에 버리는 쓰레기의 절반이 매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대변인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하루에 10,000톤 이상, 연간 4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유기 폐기물, 20%가 플라스틱 폐기물, 10%가 일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142개의 국유 부지와 70개의 개인 야드를 포함하여 전국에 213개의 매립지가 있으며 피크트라는 현재 도시 및 지역 폐기물 발생 증가율이 연간 10%에서 12%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 대출의 도움으로 캄퐁참, 캄퐁톰, 스퉁트랭 지방에 3개의 새로운 사이트가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캄포트, 케프, 바탐방, 푸르사트, 크라티, 단테이 메안체이, 캄퐁 치낭주의 7개의 사이트가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이는 푸놈펜과 전국의 마을에서 1인당 평균 0.8에서 1.5kg 사이의 폐기물을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간 쓰레기 생산량이 10에서 20%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가 경제와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환경부가 쓰레기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쓰레기 생산량이 연간 9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도시 고체 폐기물의 더 나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가 푸놈펜을 제외한 24개 지방 수도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00만 달러의 서비스 예산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 부처는 전국적으로 58대의 쓰레기 트럭, 118대의 세발자전거, 66대의 소각로, 129개의 정수기 그리고 68개의 대형 쓰레기통을 제공했습니다. 270명의 봉제 노동자들이 칸달에서 폐쇄된 공장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벌였다. 칸달의 의류 공장이 모두 닫았고 274명의 노동자들이 급여와 연공 서열 입금을 요구하면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가 빚을 갚지 않고 새 공장을 여는 계략이라고 믿고 공장주가 공장 장비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공장 입구를 차례로 지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노동자인 펜은 자신이 공장에서 18년 동안 일해왔으며 이렇게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장 소유주가 회사 장비를 판매하고 다시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장 소유주가 공장에서 기계를 꺼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평소와 같이 공장에 갔는데 이미 문을 닫았다는 보안요원의 말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며 노동자 정의를 위한 투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유주가 공장 폐쇄를 결정하기 3개월 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렸어야 했으며 마지막 급여, 연공 수당, 임해 해고에 대한 보상 및 정신 건강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